31살에 대기업 신입사원이 됐다고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을 떠올려. 아, 이제 인생 탄탄대로네. 늦게 들어갔지만 안정적이겠다. 앞으로 30년은 걱정 없겠네.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밤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해. 이 회사에서 60살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은퇴하고 나면 나는 뭐 하지? 지금이 제일 젊은데 이대로 흘려보내도 되나? 아이러니하게도 은퇴는 60대의 일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돼. 그래서 그 31살 신입사원은 회식보다 먼저 챙긴 게 있었어. 술자리도 아니고 재테크 강의도 아니고 자기계발 스터디도 아니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근데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루틴 하나였어.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쓰는 능력이더라.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부터 떠올려. 연금, 퇴직금, 부동산, ETF, 몇 억 있어야 하나 이런 거. 물론 중요해. 돈 없으면 불안하지. 근데 진짜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야 터져. 돈은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눈 떠도 할 게 없어요. 사람 만날 이유가 사라졌어요. 이 말 실제 은퇴자들 인터뷰에서 정말 많이 나와. 31살 신입사원이 이걸 왜 일찍 깨달았냐면 회사 선배들, 임원들, 퇴직 앞둔 분들 표정을 매일 봤거든. 연봉도 높고 집도 있고 자녀도 다 컸는데 막상 퇴근 후랑 주말을 못 견뎌 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그가 만든 루틴의 핵심은 단순했어. 회사 없이도 돌아가는 하루를 미리 만들어 보자. 루틴 1. 퇴근 후 쓸모없는 시간을 일부러 만든다. 첫 번째 사례야. 이 신입사원은 퇴근하고 나면 아무 생산성도 없는 시간을 일부러 확보했어. 자기 개발 안 해. 영어 공부 안 해. 투자 공부 안 해. 대신 뭐 하냐면 산책하면서 생각을 흘려보내거나 카페에서 멍 때리거나 괜히 노트에 생각을 끄적여. 처음엔 불안했대. 이 시간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은퇴 후 삶을 생각하면 이 연습이 진짜 중요하더래. 은퇴하면 강제로 이런 시간이 생기거든. 그때 이 시간을 못 견디면 TV랑 술, 병원, 불평으로 하루가 채워져. 미리 연습하는 거야. 아무 역할도 없는 나로 존재하는 법을. 루틴이 회사 사람들이 아닌 인간관계를 일부러 남겨둔다. 두 번째 사례. 이 친구는 회식도 줄였지만 대신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났어. 대학교 동기 한 명, 취미 모임 사람들,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들. 왜냐면 은퇴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직함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 알았거든. 지금은 오 회사 누구님이라서 연락 오는 사람들이 퇴직하는 순간 싹 정리돼.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대. 회사 명함 때도 나랑 만나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은퇴 후 외로움을 막는 건 돈보다 사람 루틴이더라. 이건 늦게 준비할수록 더 어렵고. 루틴 3. 나만의 하루 포맷을 만들어 본다. 세 번째 사례가 제일 중요해. 이 신입사원은 주말 중 하루를 가짜 은퇴자의 하루로 써봤대. 알람 없이 기상, 아침에 산책, 혼자 점심, 오후에 취미, 저녁에 가볍게 정리, 회사 일정, 연락, 업무 생각 전부 배제. 처음엔 허전했대.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대. 아, 내가 은퇴해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렇게는 못 살겠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은퇴 준비는 상상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거든. 막연히 여행 다니지 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진짜 하루를 그려봐야 해. 결국 은퇴 준비는 정체성 분산이다. 이 31살 신입사원이 회식보다 먼저 챙긴 건 돈도 스펙도 인맥도 아니었어. 회사 하나에만 묶이지 않은 나를 만드는 루틴. 은퇴가 힘든 이유는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 말고 나를 설명할 게 없어서야.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일수록, 특히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더 위험해.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와. 근데 준비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어. 오늘 회식 하나 줄이고 오늘 저녁 1시간으로 은퇴 후에 나를 미리 살아보는 것.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루틴이고 생각보다 인생을 오래 지켜주는 준비야.
이 루틴이 감성팔이가 아니라는 증거들. 이쯤 되면 이런 반응이 나와. 그냥 마음가짐 이야기 아냐? 결국 성향 문제 아닌가?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루틴이 뇌과학 심리학 노년학 연구랑 꽤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일 은퇴 후 우울감을 결정하는 건 소득보다 자율성이다. 노년학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연봉도 자산도 아니라 하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감각이야. 미국 심리학회 APA와 하버드 노아 연구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게 이거야.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해. 할 일은 많은데 선택권이 없는 사람. 시간이 남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회사 다닐 땐 선택 안 해도 돼.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회의, 퇴근까지 전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은퇴하는 순간 뇌는 갑자기 하루 24시간의 선택권을 떠안게 돼. 이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야. 그래서 앞에서 말한 쓸모없는 시간 견디기, 가짜 은퇴자의 하루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야. 자율성을 미리 연습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 적응 속도가 빠르다는 게 연구 결과야. 이 인간은 역할이 사라질 때 정체성이 무너진다. 사회심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어. 롤 아이덴티티 역할 정체성. 우리는 생각보다 나는 누구인가? 를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로 정의해. 팀장인 나, 가장인 나, 회사에서 인정받는 나. 은퇴는 이 역할을 한 번에 다 걷어가 버려. 그래서 은퇴 후 허무감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나를 설명할 문장이 사라져서 와.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정체성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시키는 것. 회사 말고도 취미인 나, 누군가의 친구인 나, 혼자서도 잘 노는 나. 이런 정체성이 이미 있으면 은퇴는 종료가 아니라 비중 이동이 돼. 31살 신입사원이 회사 밖 인간관계를 일부러 남겨둔 이유가 여기 있어. 3뇌는 미리 살아본 미래를 더 잘 받아들인다.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거의 비슷하게 처리해.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불안장애 치료에 노출 상상을 쓰는 거야. 은퇴도 마찬가지야. 막연히 나중에 뭐하지? 라고 생각한 사람. 주말에라도 은퇴자처럼 하루를 살아본 사람. 이 둘의 뇌 반응은 완전히 달라. 후자의 경우 은퇴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살아본 상태가 돼. 그래서 가짜 은퇴 루틴은 불안을 줄이는데도 실제 효과가 있어. 결국 이 루틴의 정체는 인생 리스크 관리다. 이제 보이면 좋겠어. 이 루틴은 힐링도 아니고 느슨한 라이프 스타일 제한도 아니고 은퇴라는 가장 큰 인생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야. 돈은 준비해도 하루를 다루는 능력은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딱 하나만 남기자면 은퇴 준비는 통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저녁 회사 없어도 성립되는 하루를 1시간만이라도 살아보는 것. 그게 30대든 40대든 50대든 지금 시작하면 은퇴는 생각보다 덜 무섭고 생각보다 덜 공허해져.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준비를 한 사람들이 회사에 있을 때도 덜 흔들리더라. 이미 삶의 중심이 한 곳에만 있지 않으니까.